아, 이제 알았어요. 아, 저 진짜 몰랐어. 지금 이제 다시 정말 오랜만에 네. 주택으로 월세 세팅할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좋은 때네요. 자, 이제 부동산으로 월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월세 50만 원 받는 거는 그냥 껌이거든요. 네. 꿈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너무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 아마 다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요.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들어간 물건 가지고 전세로 세팅했을 때, 그다음에 뭐 매매로 하면,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월세로 또 세팅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후루룩 해주셨는데 저는 계산이 좀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안 되더라고요. 일단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최저가가 만약에 1억이다. 얘는 월세로 치면은 50만 원짜리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1,000만 원을 10만 원으로 환산을 하거든요. 아, 1,000만 원을 10만 원으로? 네, 원래는. 아, 네, 그러면은 1억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금리가 네. 이게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오르고 막 이러는 동안에 과거에는 10%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게 네. 지금은 그냥 5%로 하면 안전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2천만 원을 10만 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2천만 원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고요? 네, 과거에 제가 했을 때는 1,000만 원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오르고 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냥 5%로 생각을 해서 2천만 원을 10만 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게 매매가가 네. 낙찰가가 1억이에요. 낙찰가가 낙찰, 1억이라고 그쵸. 볼게요. 네. 근데 이 물건은 전세가가 1억 2천이어야 우리가 낙찰을 1억에 받겠죠. 네. 우리는 지금 한 요 정도 갭으로 낙찰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전세를 1억 2천을 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1억 2천을 월세로 환산을 해볼게요. 네. 1억 2천을 월세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월세로 하면은 보증금 60만 원이잖아요. 네, 그죠? 60만 원이잖아요. 근데 보증금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2천만 원에 50만 원이라고 하면은 1억 2천 전세랑 비슷하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간단한 계산법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 거래를 할 때 요 정도로 환산을 해서 해요. 그러니까 전세가 1억 2천이다 그러면 이거 월세로 뺄게요. 그러면 중개사에서 2천에 50이면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네.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증금이 더 올라가면 월세가 좀 더 깎이는 내려가고 거죠. 이렇게 네. 왔다 갔다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보증금이 4천이다. 네. 그러면 월세가 한 40? 요 정도가 적당하겠죠. 그죠? 네. 네, 이 정도가 적당한데 이게 이제 그게 적당하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뭐 딱 그거야 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집 상태가 너무 괜찮아. 네. 그러면 4천만 원에 50 받을 수도 있고 그럼 좀 빼주세요. 이거 조금 딴 데보다 좀 비싸요. 그러면은 4천에 30 받을 수도 있고 거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월세 가격을 환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은평구 물건을 보증금 5천까지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맞아요. 5천. 왜 5천이냐면 소액 임차인이 네.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임차인은 5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낼 수 집주인한테 맡겨도 대출이 그쵸. 가득 찬 집에 맡겨도 5천만 원까지 맡겨도 임차인도 안전하고 은행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가득 찬 집에 최대 보증금은 5천까지 받을 수 있다. 전세 들어오시는 분이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도 이 보증금을 떼일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증금의 크기가 크면 그 다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너무 뉴스에 나오는 게 무서워서. 그렇죠. 그런 분들이라면 보증금의 크기를 줄이고 나머지 일부를 월세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1억 2천 전세다.
라고 하면 보증금이 너무 커서 무서워요 라고 하면 보증금 1억으로 하고 10만 원 월세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이게 현장에서 전세랑 월세를 조절하는 그냥 가장 간단한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중개사님이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제가 이제 제안을 하면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천에 4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40만 원은 전세로 환산하면 8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1억 전세랑 똑같은 거죠. 그죠? 네. 네. 이 금액을 잘 이제 계산을 해보면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먼저 1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네. 얘를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지금 대출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감정가의 60%, LTV가 60%잖아요. 감정가의 60%. 근데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낙찰가의 80%.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받아요. 네. 그래서 1억이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거라면 그 중에 80%인 8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하죠. 대출. 네. 8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뭐 3% 부담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그렇고 4%로 계산을 해볼게요. 네. 4%로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의 주택담보대출을 경락잔금대출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를 4%로 하면 연 이자가 320만 원이 나와요. 1년으로 12개월로 나눠요. 진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만 하면 돼요. 12개월로 나눠요. 그러면은 월 26만 원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월세를 2천에 50으로 받는다. 라고 하면 이게 1억 2천이거든요. 전세로 환산하면 2천에 50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50만 원 월세 받아서 이자 26만 원. 이자 26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거치 기간 1년이 지나면 원리금으로 원금까지 또 상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조금 높아지겠죠. 2년이 지나면 그때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낙찰가가 이제 1억이었고 전세가가 1억 2천이니까 전세가 정도로 매도를 한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제 양도 차익이 한 2천만 원 나겠죠. 그 만약에 무주택자라면은 그 2천만 원은 비과세로 다 가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주택이 있으시다면 2천만 원에 대한 세율로까지 비용들 제외하고 그러면은 뭐 최저 6% 해서 양도세를 내면 되는 거죠. 양도세가 6%밖에 안 된다고? 최저 10만 원까지는 6%거든요. 6%, 15% 이렇게 과세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네요. 2년이 지난 후에 매도를 하시라는 게 한 2천만 원이면 15% 과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매도를 하게 되면은 뭐 15%라고 해도 한 1,500, 600 뭐 이 정도 되겠죠. 몇 가지 뭐 비용 같은 거 다 제하고 하면. 그래서 매달 월세도 받고 2년이 지나면 양도세 제외하고 남는 수익이 내 수익이 되는 거죠. 빨리 하고 싶네요. 이렇게 월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제가 한동안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대출이 안 되니까 주택을 월세로 세팅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동안에. 맞아요. 근데 지금 LTV가 일단 풀렸잖아요. 기존 대출이 없으시다면 대출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게다가 저는 이제 대출이 있잖아요. 집에 아파트여서. 근데 있어도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는 괜찮아요. 다 충분히 나온다고 얘기해 대신에 주셔서. 이제 소득이 좀 있으셔야 돼요.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맞게 또 이제 대출 가는 금액이 줄어들죠. 게다가 또 월세가 올랐어요. 이렇게 소소한 거는 월세가 올랐어요. 월세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고 전세 수요도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 맞춰서 월세로 바꿔주는 거죠. 덕분에 이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너무 좋은데요? 근데 다만 무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대출 가능 금액이 점점 차오를 거 아니에요. 여기도 하나 8천 받고 여기도 8천 받고 이렇게 받으면 차오를 거고 또 MCI라고 있어요. 모기지 보증보험이라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소액임차인이 들어와서 먼저 배당을 받아가 버리면 은행에 손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충분히 그렇잖아요. 8천만 원 대출을 해줬는데 5천만 원 소액임 차익 들어오면 집 가격보다 높아져 버리잖아요. 네. 그럼 은행이 손해를 봐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어요. 네. 근데 은행이 비용을 내요.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우리가 대출을 일으킬 때 거기 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개인당 MCI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건수가 2건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이렇게 끼고 소액임 차인을 네. 드릴 수 있는 개인당 2번 할 수 있다는 그러면 거죠. 이렇게 소액 경매로 해서 제가 월세를 세팅하는 건 2번밖에 안 된다. 네, 대출을 낀 상태로. 그러니까 대출을 꼈을 때. 네. 근데 그게 이제 개인 명의가 2개인 거잖아요. 가족 단위 MCG라고 또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 하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네. 같이 할 때 5개까지. 맞네요. 그게 이제 기본이죠. 왜냐면 어차피 2년 있다 팔 거니까. 그렇죠. 팔고 맞아요. 또 하면 되고 그래서 팔고 또 돌려가면서 하면 해야 돼요. DSR이나 이런 네. 것들이 좀 완화되면 주택임대 사업자도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지금은 주택임대 사업자가 실익이 없어요. 규제는 많고 제한은 많고 법은 센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시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냥 임대사업 하시고 임대소득세는 그냥 신고하시면 돼요. 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뭐 벌어서 낸 거니까. 네. 번 돈에서 내는 거니까. 번 돈에서 내는 건 괜찮죠. 네, 월세 세팅은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다시 정말 오랜만에 네. 주택으로 월세 세팅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좋은 때네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조바심 내지 마세요. 네. 나만의 기준으로 네. 가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